더민주는 6석, 국민의당은 7석, 새누리당은 1석을 자체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접전지가 많아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간 비방과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경찰에 고소와 진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자주 나타나지만 예보와 대응 시스템은 허술합니다. 기상청과 환경부로 이원화된 대응 체계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이제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각 당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더민주는 6석, 국민의당은 7석을 자체 예상하고 있는데 접전지가 많다 보니 이 예상이 맞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당이 내놓은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6석, 국민의당은 최소 7석, 새누리당은 1석입니다. 국민의당은 광주 전남에서 불기 시작한 녹색 바람에 한껏 고무돼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도내 다수당이 무난할 것이라며 7개 선거구에서 당선권에 진입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경합이었던 김제 부안과 남원 임실 순창에서 승기를 굳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모토로 삼은 전북 발전에 대한 그 뜻을 우리 도민들께서 다 이해하시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보다 1석이 줄어든 최소 6석을 전망했습니다. 우세를 장담했던 일부 선거구에서 접전이 펼쳐지면서 자체 예측을 조정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문재인 전 대표의 방문과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지지로 선거 막판 표심이 결집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에 많은 도민들이 협조를 해주셨고, 문재인 대표께서 호남에 오셔서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전주 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무성 대표의 전북도민 비하 발언이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최근에는 야당에 실망한 젊은 층도 지지에 가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당 의원도 한 명쯤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전주 을에서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는 남원 임실 순창에서 현역 의원이 당선을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17.3%로 치솟은 상황과 선거 당일 비가 예보된 날씨 변수 등이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각 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총선을 목전에 둔 각 당은 막바지 선거운동에 남은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은 결집하고 취약한 부분은 채우기 위해 후보와 당 지도부, 원로들까지 나서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민주당 원로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전주 첫 방문지는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노년층에서 상대당에 다소 밀리는 것으로 판단한 더민주당의 전략적인 움직임의 결과입니다.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1야당으로 우리가 집결해서 더민주 전주권 새 후보는 경쟁자와의 강점인 50대 초반의 젊음을 강조하며 젊은 일꾼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당은 호남 전역에 강력한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며 대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접전 양상 속에서도 후보 10명이 전원 참가하는 총선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해 새를 과시하는 동시에 전북을 대변할 유일한 정당임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호남 정치를 복원시켜서 대한정당, 수권정당이 되어서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거대 야당 간 경쟁을 틈새 전략으로 활용했습니다. 거리 유세를 통해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깨끗한 정책 선거를 촉구하거나 여야 간 연정 실천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여당 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군소정당 후보들은 차별화된 당의 가치를 주장하며 정당 지지를 호소했으며 무소속도 인물 경쟁력을 무기로 국회 진입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이번 선거는 박빙과 접전지가 많은 만큼 상호 비방과 흑색 선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과열의 혼탁 양상이 치닫고 있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완주 진안 무주장수 선거구의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에게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 안호영 후보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후보의 신경전은 안 후보가 임 후보의 전과를 거론하고 이에 대해 임 후보가 비공개 정보의 출처를 대라고 역공하면서 확산됐으며 이후 박빙의 선거 구도 속에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 의혹과 폭력 시비도 불거졌습니다. 김제부안의 김춘진 후보는 지난 금요일 사전투표에서 택시로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는 정황을 목격했다며 이를 사진 찍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 수사로 이어져 당사자 조사 등이 진행됐으며 다른 선거구에서도 유권자 실어 나르기 신고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당 도당은 더민주당 소속 모 도의원이 피감기관인 전북생활체육회를 방문해 직위를 이용해 회원 명단을 요구해 고발당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주 병에서 경합 중인 더민주 김성주 후보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온라인으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접수된 위반 사례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인쇄물 유포와 금품 살포 등의 기부 행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타깝죠. 보면은 저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서로 뭐 욕이나 하고. 선거판이 과열되면서 총선이 정책선거보단 흑색 비방선거전으로 얼룩지고 있어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막바지에 불법 선거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과열 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각종 불법 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위법 행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선거일에 차량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태워 나르는 행위 등입니다. 익산시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전주문화방송 공개홀에서 어제 열렸습니다. 선거운동 막바지에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상대의 공약과 발언 논란을 파고들며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정원율 후보의 익산 북부 지역 개발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팔문 후보는 표심만을 자극하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율 후보는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익산을 특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농업행정 수도를 두겠다고 하는 건 수도는 이제 캐피털 우리가 보통 한 나라의 국가 중심을 얘기하는데 좀 과도한 표현 아닙니까? 새로운 트렌드인 농업을 기점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을 총괄하는 새누리당 최행식 후보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할랄 기업 유치 공약에 대해 정원율 후보는 시민들의 합의가 없었다며 성사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최행식 후보는 한쪽 입장만 듣고 전체적인 사업성을 간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유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민 안전에 유해가 된다면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고. 지금 무슬림권 사람들이 25만 명이나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안전에 크게 유해를 하거나 유해가 된다거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익산시 부채에 대해 최행식 후보는 장차 현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강팔문 후보는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채가 많은 익산시의 현 상황에서 재정을 축내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이라든가 구도심이라든가 완벽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KTX 역세권은 민자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제1, 2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를 끌어들여서 할 수밖에 없다. 후보들은 이 밖에 산업단지 분양 방식을 비롯해 공무원과 농민에 대한 상대의 비하 발언 논란, 악취 문제 해결 방법을 놓고 일진일퇴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한편 익산 지역 국회의원 후보지들 간의 비방 고발전이 혼탁 양상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갑 민주당 이춘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로 군산지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도 문자를 통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춘석 후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 변동직 불금 감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농도연맹은 정부의 쌀 정책 실패에 따라 도입된 쌀 변동직 불금을 감축하는 것은 농민의 숨통을 끊는 것이라며 농민 대표의 국회 진출을 호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농업직불금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직불금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봄에 불청객 미세먼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지방의 미세먼지가 유난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상당국이나 전북보건당국 모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의 문제점,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을 뒤덮은 뿌연 먼지. 주말과 휴일 내내 전라북도는 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중국발 흙먼지인 황사가 뒤덮였습니다. 주의보까지 발령됐지만 미리 대비하긴 어려웠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의 경우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졌지만 황사 예보는 주말 당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거 확인하고 움직이고 웬만하면 너무 이제 농도 심하다 싶으면 안 나가게 되고. 폐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하지만 예보 시스템은 허술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환경부 기상청 통합예보실 미세먼지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주의보 등 특보 발령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상청은 지역 예보도 본청 예보팀의 업무라며 선을 긋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보 발령 의무만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예보를 미세먼지나 이거 예보는 하고 있지 않고요. 예보는 전국적으로 여기서 합니다. 환경부 본청에서요. 근데 예보는 지금 기상청에서 환경부 소관으로 기상청에 들어가서 큰 힘이 됐어요. 도내 15개 측정소에서 수치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미세먼지 담당자도 단 한 명뿐입니다. 담당한다는 건 홍보부터 기록. 모든 거 예산부터 이 관련 업무를.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일수는 12일로 전국에서 경기도와 함께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미세먼지 관측과 대비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벚꽃 개화 시기에 전주동물원 입장객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봄철 대표 행사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일부터 10일간 야간 개장 행사가 진행된 전주동물원 주 야간 입장객이 20만 85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전주동물원 야간 개장에는 개장 이틀째인 주말에 3만 7천여 명이 입장해 상황을 이뤘으며 야간 입장객 가운데 청소년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다음 달 각종 축제가 예정된 가운데 안전 점검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3천 명 이상 모이는 축제는 모두 6개로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남원 춘향제와 김제 모악산 축제, 전주 대사슴 놀이 등이 잇따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사고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일제히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부터 3주간 도내 소 사육농가 37만 6천 마리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예방접종 대상은 지난해 10월 접종 이후 6개월이 경과된 소로 5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네,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며칠간 계속된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 단계를 회복하면서 오늘 출근길을 맑은 모습입니다. 네, 또 경기장 사가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교통량 많은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교통량 많지는 않지만 지금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또 어운터널 사가 진입 구간이 서행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남원시가 하수 처리장 방류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을 통해 청정 에너지 생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전주 등 평야부는 요즘 벚꽃이 지고 있지만 임실 옥정호 주변에는 벚꽃이 만개해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는 7천만 원을 들여 연말까지 하수처리장 방류구에 3kW의 소수력 발전 설비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2만 6천 kW의 자체 전력을 생산하며 이미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 설비와 메탄가스를 활용한 소화조 가온과 슬러지 처리시설 가동으로 연간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버려지는 또 내보내는 그런 방류수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한 옥정호 순환로 10여 킬로미터에는 요즘 벚꽃이 만개해 아름다운 봄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야부 지역보다 4, 5일 늦은 옥정호 벚꽃길을 보기 위해 요즘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운암면 소재지에는 2천여 평의 꽃잔디도 조성돼 또 다른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순창 강천산 휴게소에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설치됩니다. 순창구는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행복장터 설치 협약을 맺고 고추장과 복분자주 등 순창 지역의 농특산품 전시와 함께 판매를 늘릴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한화에너지 군산공장과 희망나눔 지역복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에너지는 연간 3천만 원을 지원해 사회복지관 급식 봉사와 연탄 나눔 행사 그리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공부방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26번째를 맞은 판소리의 5바탕의 멋 공연이 오늘부터 16일까지 우진 문화공간에서 펼쳐집니다. 전주대 음악과 춘계 정기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서 있습니다. 상고시대의 유물과 사진을 모아놓은 기획전이 오늘부터 16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토광 장동국 명인의 도예전이 오늘부터 25일까지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 마련됩니다. 서양화가 이승후의 26번째 개인전이 오늘부터 18일까지 교동 아트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제1회 신시도 수산물 축제가 내일부터 닷새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15회 모악산 진달래 화전축제가 오는 17일 모악산 대원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오늘 전주시청 강당에서 이철환 작가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제52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오늘부터 18일까지 전주 시립도서관 등 도내 도서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북 광역세일센터는 오늘까지 창업아카데미 교육생을 신청 접수 받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늦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2도, 완주 23도 등 20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으며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점차 높게 일겠고 안개도 짙겠습니다.